어때요? 방 27개. 이거 얼마면 된다고요? 정말 투자금을 작게 하면 1억? 지금 부동산님이 바로 15억에는 팔아줄 수 있고 적정 시세로는 20억 가까이 돼요. 근데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 30억.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된다니까. 네, 부캐님 오늘 굉장히 재밌는 물건 보러 왔어요. 아, 으슥한데요. 물론 이 느낌은 약간 이렇긴 하지만 네. 거두절미하고 네. 호텔. 호텔? 호텔 어때요? 방 27개.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그러면? 근데 놀라운 건 30억짜리가 현재 10억까지 떨어졌어. 3분의 1이다. 3분의 1 가격. 네. 근데 월세 추정 매출이 3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 3천만 원이다. 근데 엄청 썩었을 것 같죠? 네. 근데 바로 이 뒤에 있는 이 물건 어때요? 요거요? 어. 너무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괜찮아. 건물의 느낌을 보면 이 큰 건물이 10억이라니까? 오. 진짜 싸지 않아요? 이거 지으려고 해도 10억에는 못 지을 아이, 것 같은데. 절대 못 짓죠. 오. 토지 94평에 건물 297평. 297평을 평당 300에 지으면 10억이잖아요. 네. 오래되긴 했지만 지으려면 평당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5, 600 들잖아요. 그러니까 건물가면도 15억인데 지금 땅은 공짜고 건물이 나왔다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약간 이 외관을 보면 아. L 호텔 돼 있는데 약간 수리를 한 것 같죠? 네, 이 간판만 조금 더 삐까뻔쩍한 느낌 들어요. 방이 27개에 하루에 3만 원 계산을 하면 하루에 약 9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네. 한 달이면 2,700. 일단 수익은 너무 일단은 괜찮지. 너무 괜찮은데요? 근데 2,700이면 매매 가격은 얼마 나오는 줄 알아요? 얼마 나와요? 통상 이런 데는 매출 곱하기 70을 하면 매매 가격이 비슷해요. 네. 그러면 약 20억 정도가 나요. 약 20억 전후 이렇게 나오겠지. 와, 갑자기 달라 보이는데. 깜짝이 달라 보이지? 와. 근데 여기 주변의 느낌이 동네 모텔 해가지고 최근에 간판만 새로 단 느낌이긴 간판에 해요. 달았고 근데 바로 뒤에 있는 이 모텔은 괜찮은데요? 이 바로 거의 마주보고 있는 여기는 진짜 되게 큰데 이건 그쵸? 진짜 호텔 같은데? 진짜 호텔급인 것 같고. 어. 여기 보니까 오. 주차장도 바로 이쪽에 있고 저 진출입로가 양쪽에 있어가지고 어. 접근성은 여기가 조금 더 좋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저기 오른쪽 앞에 반대쪽에도 뭐 짓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좋았던 게 어딜 가나 공사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게 땅이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도 좀 좋은 시그널이지 않을까? 내부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내부를 확인하면 좋긴 한데 내부는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인터넷에 이런 건 좋은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L 호텔 쳐보면 한 요 정도 수준의 지금 내부가 되어 있어서 매각 물건 명세서도 그렇고 약간 수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리비가 좀 작게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주위를 좀 한번 돌아볼까요? 네네, 어떤 좋습니다. 느낌인지? 저희가 가질 그 호텔의 경쟁 업체인 거잖아요. 음. 경쟁 업체 파악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이 모텔 투자를 할 때는 주변에 모텔이 많은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주변에 모텔이 많은 게 좋지 않을까요? 너무 많으면 네. 내가 경쟁이 너무 치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 않아요? 근데 언제나 저는 그 속에서 1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모텔 투자하는 계획 보면 모텔이 없는 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항상 투자 전략이 모텔이 많은 곳에 들어가서 1등 모텔을 만들겠다. 그리고 모텔 자체가 많으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걸 반증을 하긴 하더라고요. 네. 바로 뒤에도 썸 모텔도 있고 그 뒤에도 어썸 모텔도 있고 저 어썸 모텔은 최근에 팔렸더라고요. 그래요? 얼마에 팔렸어요? 22억 3천. 22억 3천에 팔렸어요. 여기 바로 물건지 바로 위에는 이건 뭐예요? 몰라 뭐 지을 건가 본데요? 약간 썩엄썩엄하긴 한데 여기 뭐 올라가면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네. 좋아지고 여기 물건지 바로 옆에 또 썸 모텔이라고 있긴 하다. 근데 바로 오른쪽에도 신축. 그러게요. 야 이거 지금 이 큰 건물이 와, 공사 마감이 거의 다 됐긴 했는데. 거의 다 됐는데 야 여기 유치권 행사 중이야.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지금 또 신축 건물 있고 오른쪽에 또 펜스 쳐져 있는데 이거 다 올라가면 여기 저 뒤에 거 위치 괜찮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호텔 투자할 때 제일 또 키포인트가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옛날에 되게 많이 했던 건데 호텔을 왜 투자하냐면 호텔을 운영을 하다가 집가 상승을 하면 파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매도할 때까지 운영 수익이 나오는 장점이 있었는데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 이렇게 오피스텔 짓는 사람들이 사는 거지. 그렇구나. 그렇게 하는 건데 조금 더 돌아봅시다.
이 물건이 네. 최근에 가장 가까이 있는 건데 비슷한데 22억에 거래됐는데 그러게 이렇게 보니까 또 느낌이 괜찮네요.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는 현장 어. 느낌이 훨씬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딱 코너변에 자리를 해가지고 느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건물 있잖아요. 한창 공사 중이잖아요. 바로 맞은편 공사 중이고 네. 지금 저 호텔의 느낌 엄청 좋죠. 와, 저는 어퍼하우스 그 외벽 같아서 너무 예쁘다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대박이지. 이거 지금 겉모습만 저렇고 저 음. 뒤에를 보면 옛날 오래된 모텔을 앞면만 수리를 한 거예요. 이쪽 라인도 보면은 전부 다 모텔이잖아요. 네. 근데 나는 솔직히 여기 되게 안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현장의 느낌은 훨씬 더 좋아요. 리모델링도 하고 있고 이 공사하는 데도 많고 지금 여기서 보면 이 건물 또 느낌 좋잖아요. 오, 그쵸. 그럼 이 물건 받았을 때 너무 좋은 거 말고 위험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래. 근데 이게 네. 제일 위에 보면 지금 위반 건축물이라 되어 있거든요. 아, 위반 건축물? 위반 건축물 되어 있어서 요거는 낙찰받고 아마 정상화를 시켜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메가 물건 명세서에 보면 기계실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네. 이게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건물 자체가 오래전에 지어진 거라 뭐 건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라는 생각도 들고 바로 뒤쪽 왔는데 지금 여기도 더웰 로블레스라고 오피스텔이 큰 게 있고 지금 이쪽 라인 보면 느낌이 술집이 되게 많죠. 아 이게 그래서 저쪽에 모텔이 많구나. 여기 병원도 좀 크게 하나가 있고. 야 근데 이게 저쪽 이 섹터 말고 반대쪽에 보면 네. 이제 아파트 단지가 크게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네. 아파트 단지가 크게 들어오는 게 있어서 이런 오피스텔 계속 들어오고 하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죽긴 했겠지만 그래도 더 쇠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나 오히려 저 물건 진짜 받고 싶어졌다. 진짜요? 괜찮지 않아요? 내보내도 괜찮아요? 근데 저도 진짜 욕심 나는 것 같아요. 욕심 나죠? 네. 네, 지금 매물이 나와 있어요? 매물 나와 있는 게 한 2개 있거든요. 아. 바로 옆에도 매물 나와 있어서 네. 일단 그거 한번 보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아파트는 다 똑같은 평형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런 모텔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세 판단을 어떻게 해야 좋은 거예요? 아 시세 판단? 네. 이게 계산하는 식이 있는데 일단 매출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땅값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매출에 따른 건 1매출 곱하기 한 달 일수 30일 곱하기 점유율이라고 점유율. 호텔이 얼마나 차느냐 이걸 따진단 말이에요. 네. 점유율을 따지면 매출이 나오죠. 총 매출 대비 매매 가격 제가 판단하는 산정 공식이 있는데 네. 완전 지방은 매출 곱하기 50을 하면 비슷하고 경기권 또는 일반적인 수도권은 곱하기 70 정도 하면 비슷하고 서울 수도권은 곱하기 10 정도 하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매출이 3천 나온다. 그러니까 서울은 한 30억 해요. 그리고 인천이라든지 지방 대도심은 한 21억 정도 되고 완전 소도시 지방으로 가면 매출 3천 나와도 15억 이렇게밖에 안 해요. 계산이 정확하진 않지만 운영이 잘 되는 곳들은 매출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이렇게 이런 호텔 보면 네. 오, 신기하다. 이거는 땅이 크잖아요. 네. 이게 근데 상태로 봤을 때 운영이 엄청 잘 될 것 같진 않지. 네네. 그럴 때는 땅값으로 판단을 하긴 해요. 땅값으로? 왜냐하면 이런 걸 사면 지금 바로 저기 옆에 있는 저 오피스텔처럼 지을 수 있잖아. 지금 또 짓고 있는 오피스텔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은 땅값으로 거래를 하는 편이라 그 물건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물건은 수익률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모텔도 매도가 목표인 거잖아요. 선생님도 제주도 모텔 파셨을 때 얼마 만에 파신 거예요? 저는 낙찰 받고 딱 1년. 낙찰 그래요? 받고 저희가 수리하고 운영을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바로 팔고 나왔으니까 그 정도면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아무리 싸다고 한들 진짜 내가 할 수 있을까? 진짜? 네. 맞아. 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론 저게 사이즈도 크고 수리비도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진짜 10억이 나가 받았어. 대출이 거의 30억짜리 10억이 왔잖아. 네. 90% 가까이 나와. 감정 가격이 높으니까. 워낙 싸잖아요. 그러면 약 1억 정도만 있으면 네. 일단 취등록세 들어간다 치면 많이 들어가도 1억 5천이고 그냥 간단한 계산을 위해서 1억 있으면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9억 정도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얼마냐면 350? 많이 나와 400밖에 안 나가요. 근데 저게 매출이 3천 정도만 나오면 월세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냐면 한 30% 정도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월세를 받을 수 있어. 적게 받아도 800을 받는다 쳐. 그러면 내가 운영하는 사람에게 내가 수리를 하지 않고 임대만 맡겨도 월세 수익 나오면서
집가 상승 올라갔을 때 팔 수도 있는 거고 어. 나와 있는 매물들이 지금 정말 이것보다 평수가 작은 약간 70평짜리가 13억 정도에 나와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 땅이 100평이 넘는데 최소 15억에는 팔 수 있고 내가 오기 전에 또 부동산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15억에는 바로 팔아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게 된 거야. 근데 저는 또 마지막 하나 걸리는 거 만실 기준이었잖아요. 모든 그 어. 계산 공식이. 근데 만실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지. 근데 중요한 건 손해 볼 것 같아, 안 볼 것 같아? 안 볼 것 같으니까 오셨겠죠. 손해는 안 날 것 같잖아요. 네. 물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 그래서 내부도 조금 더 확인해보고 정말 수리를 많이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을 해야겠지만 뭐 손해만 안 날 것 같으면 충분히 베팅해볼 만하다. 근데 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그럼 가져와봐요. 10억짜리 저런 거. 없다니까. 절대 일반 매물이 없다니까. 그때 10억이면은 뭐 아파트 좀 대형 평수 아파트 한 채 값이죠. 입지 좋은 곳.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그쵸. 그럼 어. 근데 내가 그 돈으로 호텔 사장이 된다? 응, 괜찮지. 혹 하는데요. 괜찮지. 지금 이 물건이 네. 이 섹터에서 제일 저렴한 거거든요. 어, 매물로 13억 9천에 나와 있는데 이게 13억이라고요? 그럼 아까 그게 10억이잖아요. 진짜 싼 거네요. 근데 위치는 내가 볼 땐 여기가 더 좋은 것 같긴 아, 하거든요. 네. 조금 더 대로변 느낌이긴 한데 근데 평수가 작아. 이게 토지가 약 60평 정도 되고 건평이 거의 아까 거의 반 정도 되는데 13억이야. 진짜 괜찮네. 그치? 안 내보내면 안 돼요. 전반적으로 느낌이 근데 여긴 신축했는데 임대 이렇게 넣어져 있고 여기는 뭐지? 여기 2층도 임대 50평 이렇게 돼 있는 거 봐서 보면은 진짜 공실도 애매하죠. 저렇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특히 보면 이상가. 이게 여기가 완전 메인 코너 같은데 네. 이렇게 죽어 있어. 아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 에이 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네 이렇게 모텔들이 장사가 잘 되는데 상권이 빌까 해가지고. 옛날에는 되게 어마어마했었던 것 같은데 공실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낮에는 지금 손님이 별로 없는데 네. 밤 되면 손님이 많아요. 길가에들은 별로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죽어. 많이 죽어서 손님이 많이 없다. 낮에는 여기 손님들이 많이 안 돼요. 여긴 또 저녁에만 영업을 하셔. 유흥업소도 많이 없어지고 하니까 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면 신축 이게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와서 네. 사람들이 좀 늘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던데. 거의 영업이 여기 많이 줄어서 여기도 24시 하다가 9시면 아 원래 24시간 하다가 네. 이 코로나 이후부터 손님이 많이 저는 막 밤 되면은 완전 이 분위기랑 180도 달라져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죠. 일단 이렇게 내부까지 보고 나왔어요. 원래는 소유자분이 계시면 점유자분을 만나 뵙고 네. 얘기를 나누고 싶었었고 여기 청소하시는 분이 계셔서 간단히 얘기까지 나눠봤는데 생각보다 장사는 잘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주중에 반차고 주말에는 거의 다 만실이라고 해서 만약에 특별히 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낙찰 받으면 가져갈 수 있는 힘은 생길 것 같다. 국회님은 봤을 때 어땠어요? 저는 일단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고 그리고 음. 한번 리모델링을 하셨다는 게 좀 티가 많이 나가지고 관리를 그래도 조금만 더 하면은 정상화 시키는데도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2층에 누수가 있는 곳이 있었어요. 네, 그거는 또 공사를 통해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또 항상 머뭇머뭇해지게 되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또 오는 길에 또 매물을 받았어요. 네. 실제 빌딩 중개하시는 분에게 매물을 받았는데 이 해당 물건이랑 그 평수라든지 이런 게 되게 비슷한데 21억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느낌이 좀 다르긴 하구나. 저렴한 거라고 해서 받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좋게 봤던 게 뭐냐면은 이게 호텔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다 예약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온라인으로 영업을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일 시간에도 좀 청소하시는 모습이 많이 보여가지고 이걸 온라인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랬을 때는 수익이 조금 더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안도감이 조금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또 특별한 노하우가 한 가지 있긴 해요.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네. 방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다 수리를 하는 게 아니고 한 2개 방 정도만 수리를 해서 그 SNS 마케팅용으로 쓰는 거야. 그렇게 많이 해요. 제가 진짜요? 양아치가 아니고 실제 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가보면은 내가 사진이랑 그거랑 다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일단 노출 자체는 예쁜 호실이 있으면 그걸 보고 들어왔다가 그쵸. 선택은 내가 디럭스룸을 선택을 하든 스탠다드를 선택을 하든 나의 몫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그냥 저 같은 일반인이 들어가도 운영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텔 투자할 때는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이 모텔 호텔을 소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느냐 네. 아니면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요. 일단 영업 허가권이 네.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승계가 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다. 이 물건은 소유자 점유니까 별 상관이 없잖아요. 네.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었을 때는 좀 애매한 게 있지. 어떤 거요? 요즘에 지어진 것들은 임차인 거는 승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승계를 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새로 숙박업 등록을 하면 되지. 근데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은 지금보다 규제가 덜 심할 때라 방 크기라든지 소방 시설이라든지 복도 크기라든지 이런 게 요즘 시대의 규정에 안 맞거든요. 허가권을 승계받지 못하면 내가 다시 내야 되잖아요. 다시 받을 때는 완전 대수선 공사를 해야 되거나 아예 숙박업소 제대로 못 쓰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모텔 투자를 할 때는 현재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냐, 임차인이면 옛날부터 운영을 해오던 곳이냐, 아니면 최근에 지어진 곳이냐, 이런 거에 따라 되게 다르지. 입찰하실 거예요? 저는 최저가에. 최저가에 못 받을 것 같은데. 그건 거죠. 좀 길게 가져가면서 영업 수익을 가져가면서 매도까지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주변 매물이라든지 시세 대비 괜찮은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아직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안심시킬 수 있는 건 최저가다. 최저가다. 자, 근데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 많이 할 건데, 아, 거기 간석동 썩었어, 모텔이 쉽냐, 막 그럴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어쨌든 투자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신축하는 부지들이 많기 때문에 다 정상화가 되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모텔 101처럼 리모델링을 한다면 충분히 베팅을 해볼 만하다. 대신 낙찰 가격을 저는 절대 11억을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안쪽으로 투자를 할까 생각 중에 있어요.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수리해서 16억의 매각을 노력을 해보고, 만약에 정 안 된다 하면 지금 외관 있잖아요. 아까 그 호텔처럼 외관을 다 바꿀 거야. 아, 느낌이 너무 다르던데요? 한 1억 딱 드리면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수리하고 나서는 16에 좀 팔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거의 팔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정도면 충분히 베팅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텔은 처음 저희가 임장을 나온 거잖아요. 근데도 되게 알아가는 것도 많고 주의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너무 또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면 언젠가 부캐님도 호텔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 물건 얼마에 낙찰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낙찰을 받게 되면 정상화시키는 방법, 수익화시키는 방법, 엑시트까지 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지금까지 부동산 파일럿의 파이팅 팔콘 부동산 캐스터 부캐였습니다. 감사합니다.